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2장의 윈도우 서버 2022 개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2장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장은 아니에요. 윈도우 서버 2022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윈도우 서버를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윈도우 서버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걸 디테일하게 얘기해봤자 별로 감흥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장은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읽으면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느껴지는 장이에요. 그런데 윈도우 서버를 아직 다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번 장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번 장은 좀 어렵게 느낄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책을 끝까지 공부하고 나서 한 번 더 살짝 훑어만 봐도 되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차례가 윈도우 서버 2022가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으니까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 변천사를 좀 간략히 살펴보면요. 1981년도에 PC-DOS라고 해서 최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용 운영체제겠죠. 그러다가 1985년에 윈도우 창이 나온 윈도우즈 1.0이 만들어졌어요. 그 앞에는 도스는요, 윈도우 창이 아니라 까만 화면만 나왔죠. 우리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 창이 사실은 MS-DOS 또는 PC-DOS의 창이었다가 윈도우 창, 윈도우가 쓴다는 얘기가 마우스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마우스가 1985년에 처음으로 쓰였어요. 그러다가 버전들이 쭉 나오긴 했는데 별로 인기 없다가 91년도에 윈도우즈 3.1이 나름대로 꽤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개인용 OS 외에 업무용 OS, 그러니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회사에서 업무용 또는 전문가용 OS라고 부르거든요.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OS를 만들었는데 그 OS 이름이 NT예요. New Technology 약자거든요. 뭐 신기술이라는 의미겠죠. 그 NT를 만들기 시작해서 1993년에 윈도우 NT 3.1이 꽤 인기를 얻었어요. 최초의 32비트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는 16비트고 32비트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1995년에 그 유명한 윈도우즈 95라는 운영체제가 나왔어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윈도우즈 95의 화면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이 지금 최근 OS까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95년이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주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을.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화면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96년에 윈도우즈 NT 4.0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드디어 서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서버의 시초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 앞에도 버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인정된 버전이 윈도우즈 NT 4.0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인정이 되냐면 윈도우즈 95가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 잘 만든 윈도우즈 95의 화면 껍질이죠. 이 껍질을 그대로 갖다 씌웠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일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이게 16비트군요. 이거는 16비트 OS와 32비트 OS에는 32비트 OS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하게 보이도록 껍질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 서버를 비교적 쉽게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PC용 윈도우즈 뭐 10, 11 이거나 지금 우리 서버용 윈도우즈랑 사용법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98년에 개인용으로는 98라고요. 2000년에 업무용 서버용으로 윈도우즈 2000이 나오고 2000년에 역시 개인용으로 윈도우즈 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실패한 OS죠. 그래서 윈도우즈 미는 좀 실패한 OS, 좀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버그가 좀 많았죠. 2001년에 그 유명한 윈도우즈 XP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윈도우즈 미가 마지막으로 해서요. 도스 기반, 그러니까 16비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6비트 기반의 OS가 끝났고 윈도우즈 XP부터는 엔티 커널 32비트 기반이거든요. 32비트 기반으로
개인용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XP가 사실은 XP 홈과 XP 프로페셔널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XP 홈은 기능을 약간 빼서 홈 에디션 해서 개인이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약간 저렴하게 만든 거고, XP 프로페셔널은 같은 거긴 하지만 기능을 전부 다 넣어서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XP부터는 개인용 또는 업무용 모두 다 NT 커널, 그러니까 32비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03년에 윈도우즈 서버 2003이 나왔고, 이때부터 드디어 윈도우즈 서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즈 2000은 윈도우즈 서버 2000이 아니에요. 윈도우즈 2000 서버예요.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즈 2000 프로페셔널도 있고 윈도우즈 2000 서버도 있고, 요게 묶인 건데, 윈도우즈 서버 2003부터는 독립적인 윈도우즈 서버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연도만 바뀌면서 계속 버전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윈도우즈 비스타가 나왔었고요. 2008년에 윈도우즈 서버 2008, 2009년에 윈도우즈 7이 나왔죠. 그리고 2010년에 윈도우즈 서버 2008 R2, 2012년에 윈도우즈 서버 2012, 그리고 윈도우즈 8도 같이 나왔네요. 2013년에는 윈도우즈 8.1이 나왔고, 2013년에 역시 윈도우즈 서버 2012 R2가 나왔네요. 연도는 당연히 알 필요는 없겠죠.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요. 2015년에 윈도우즈 10이 나오게 됐고, 2016년에 윈도우즈 서버 2016, 2018년에 윈도우즈 서버 2019, 2021년에 윈도우즈 서버 2022가 나왔습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네요. 2021년에는 윈도우즈 11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서버 2022는 이렇게 윈도우 서버 제품이 쭉 발전을 해왔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64비트 OS 얘기하면요, 64비트 OS는 윈도우즈 비스타부터 32비트와 64비트가 동시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비스타 32비트 버전, 윈도우즈 비스타 64비트 버전,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윈도우즈 XP도 64비트가 있기는 했는데 한글판이 제공이 잘 안 돼서 이때는 그냥 거의 다 32비트를 썼던 것 같고, 64비트는 윈도우즈 서버 2003부터는 6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비트. 32비트가 있어도 안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64비트를 썼고, 윈도우즈 비스타에서는 개인용으로 32비트를 써도 되고 64비트를 써도 되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8부터는 32비트가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의 분위기가 64비트 분위기가 됐고요. 윈도우즈 서버 2008 R2부터는 윈도우즈 서버는 32비트가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 의미가 64비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거의 안 쓰죠. 거의 다 64비트용만 사용을 하고 있고, 윈도우즈 11은 64비트만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용 또는 서버용 모두 다 64비트만 사용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정도로 64비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비트 OS 또는 32비트 프로그램은 일부 호환성 때문에 남아있는 것 뿐이고,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실 거의 모든 윈도우즈 OS는 64비트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서버 에디션이 나뉘는데 에센셜, 스탠다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에센셜은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우리가 실제 쓸 거는 스탠다드와 데이터 센터 이걸 쓸 거예요. 우리 폴트가 사무하시는 데이터 센터, 세컨설드는 스탠다드를 설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성비님이 사용 권한이라든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평가판을 쓸 거기 때문에 180일 동안 문제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에서는 에센셜 에디션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부터 윈도우 서버의 기능들인데, 이 기능은 제가 쭉 나열해봤자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지?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고, 아까 얘기한 실제 여러분이 수업을 전부 다 끝내고 나서, 최종 끝내고 나서 지금부터 이 기능들을 쭉 훑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윈도우 서버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에요. 여러 명이 접속해서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윈도우 서버는 소프트웨어 레이드도 지원을 합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이 있죠. 강의 전체에서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 백업 기능을 지원합니다. 6장에서 볼게요. 외부에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작동을 위해서 윈도우 서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웹서버나 FTP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DNS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구축을 해볼게요. DHCP 서버도 제공을 합니다. 12장에서 구축할게요. 파일 서버인데 다양한 방식의 파일 서버 기능을 제공해요. 17장에서 볼게요. 그리고 4부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얘가 윈도우 서버의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이 강력한 기능을 살펴볼게요. 조금 어려워서 후반부로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서버 보안과 관련돼서 제공이 됩니다. 18장에서 살펴볼게요. 장애조치 클러스터링 개념도 1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를 나눠서 앞에까지 얘기한 거는 윈도우 서버의 전반적인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윈도우 서버 2012 R2까지 포함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새로운 서버 관리자가 나왔고요. 에디션이 단순해졌어요. 서버 코어의 중요도가 증가됐고 가상화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파워쉘 기능도 더욱 확장됐고요. 유연한 저장소 기술이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다이렉트 액세스, 동적 액세스, 새로운 파일 시스템, RDFS도 지원이 되고요. IPAM 서버 기능 보안도 강화가 되었어요. 윈도우 서버 2016 및 2019의 새로운 특징은 윈도우 10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노 서버를 제공을 했는데, 나노 서버는 굉장히 가벼운 서버입니다. 20장에서 살펴볼게요.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제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 컨테이너도 역시 20장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어드민 센터를 윈도우 서버 2019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2019의 새로운 기능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서버 2022에서도 새로운 특징이 몇 가지 추가됐는데, 보안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저 하이브리드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이퍼V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9 버전보다 많은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기타 주요 기능도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겠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2장은 중요한 장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한번 개념을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수업이 모두 마치고 나서 한 번쯤 더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2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